네, 8월의 첫 거래일 문을 여는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8월의 첫 거래일인데 오늘 우리 증시의 표정은 상당히 어둡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 모두 3%대 급락세를 시현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현재 3,145포인트 선에서 3.1%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3.5% 하락입니다. 776포인트 선까지 내려와 있는데 그동안 800선을 지켜주던 코스닥 지수도 크게 밀리면서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동반으로 하락하면서 8월 달의 시장 향방은 어떻게 될지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함께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시고 포트폴리오도 전략 점검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에 잠금 해제 이분과 늘 함께하고 있죠. KB증권 프라임클럽의 유영화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과장님과 오늘 잠금 해제 종목들 함께 발굴을 해보시면서 오늘 조금 어두운 시장 표정을 앞으로 어떻게 좀 내 계좌만큼은 긍정적으로 바꿔나가 볼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바로 잠금 해제 종목 발굴을 위한 헤드라인 첫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오를 만한 섹터 안에서 종목을 고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3조 8천억의 수주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하반기에 원자력 쪽에서 또 한번 승부처를 볼 수 있을 것인가. K원전은 어쨌거나 호황기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대장주 자리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굳건하게 지켜줄 수 있을지. 과장님,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쨌거나 지금 원전 섹터 안에서는 확연하게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더 갈 수 있겠죠? 네, 저는 하반기에 잘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이라서 지금 조금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어떤 매크로적인 이슈나 아니면 내부적인 이슈 때문에 빠진다면 잘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두산에너빌리티는 상반기에 가스수소 쪽에서 2조 8천억 정도의 수주를 따냈고요. 전체 수주 물량의 대부분을 이쪽에서 받아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동과 베트남에서 2조 가량의 가스 발전 프로젝트를 이제 수주한 것이 유효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반기에는 가스와 수소에 더해서 원자력 쪽에서도 수주가 아마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기준으로 체코원전 2기 3조 8천억 포함해서 4조 9천억 정도의 원자력 수주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야하게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는 탈원전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 지켜보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괄목할 만한 기대감이 좀 깃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관련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잠금 해제 주인공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올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주가의 상승폭을 쌓아 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키워드 어떻게 체크해 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대장주.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 원전 섹터의 대장주죠. 두 번째는 추가적인 모멘텀 있는지 과장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첫 번째 키워드 대장주라는 키워드가 오늘 같은 시장에선 더 귀한 키워드처럼 느껴지는데요. 저희가 이런 시장일수록 더더욱 대장주 트레이드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네, 일단 세제 개편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네. 나오면서 이제 시장은 빠지고 있지만 이럴 때 좀 공부를 좀 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SMR 그리고 가스터빈 사업 같은 경우가 실적 전망을 향후에 좀 성장을 견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형 원전은 적어도 이제 7, 8년 정도 동안 매출을 인식을 하거든요. 2025년 이제 그 신규 수주 가이던스에 포함이 돼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체코 원전 3.8조 원을 분할해서 연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4천에서 5천억 정도 수준의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SMR이라든지 가스터빈으로 3.8조를 수주를 하면 연간으로 한 1조 원 이상 정도, 1조 3천억 정도는 충분히 인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건설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어쨌든 대형 원전과 마찬가지로 SMR이랑 가스터빈 자체도 되게 고마진 사업이고요. 향후에 SMR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 가스터빈도 지금 업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신규 수주가 늘어날수록 실적 성장의 이익 개선 속도는 굉장히 가팔라질 수 있다라고 포인트를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결국 앞서 말씀드렸듯이 SMR이라든지 가스터빈 수주가 얼마나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이제 납기가 짧기 때문인데 요게 이제 만약에 수주가 많이 된다면 선박 건조의 사이클과 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올해부터 29년, 30년도까지는 국내 조선 섹터의 21년부터 현재까지의 상황과 좀 유사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대장주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현재 한 400기가와트시 정도인데 2050년 기준으로 해서는 최대 1000기가와트시 수준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업사이드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글로벌 SMR 시장이 지금 미국과 중국 쪽에 양분이 점차 좀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기간이 있었죠. 그 기간에 상당히 중국이 역량을 키워왔어요. 그리고 연방정부 지원하에서 미국이 이제 추격하는 상황이 당분간 앞으로 좀 펼쳐질 것이고, 그 파트너를 우리나라 관련된 밸류체인과 함께 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원전 사이클도 조선 사이클과 좀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도 그동안 기술력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그런 가운데 미국이 이를 빠르게 계속해서 그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SMR 쪽이라던가 원전 기조를 보다 강화할 것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대형 원전 쪽도 SMR 쪽도 함께 수혜를 볼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 모멘텀이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대형 원전 쪽에서도 SMR 쪽에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자리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좀 예상되는지 저희가 가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시장이 크더라도 이 회사가 감당해낼 수 있는 캐파가 어느 정도인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예. 캐파 체크를 한번 해봐 드리자면, 현재 수주 캐파가 동사는 대형 원전 한 4기 정도, 그다음에 SMR은 한 10기, 가스터빈 한 8기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향후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주 캐파는 대형 원전이 5기 정도로 상승할 수 있고, SMR은 한 20기 정도, 그리고 가스터빈 한 12기 정도가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 SMR 파운드리 전초기지인 20기 공장을 완공을 한다면 대형 원전 캐파가 다시 5기로 복원이 될 거고, 가스터빈 같은 경우도 4개 분량의 증설을 통해서 한 12기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이제 금액으로 향후에 이제 그 늘어난 캐파대로 환산을 한다면 최대한 16조 원까지도 수주가 가능한 상황으로 좀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당장 이제 웨스팅하우스향 원전 주기기 계약도 26년을 시작으로 해서 꾸준히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웨스팅하우스가 22년, 23년도 각각 폴란드 3기, 불가리아 2기 원전을 수주를 했었죠. 이들의 목표 가동 시기가 35년에 36년인 점을 감안한다면 조만간 공급망 밸류체인 확보를 하고 착공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신규 원전 10기를 비롯해서 네덜란드라든지 슬로바키아 진행 중인 후속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열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미국향 SMR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 뉴스케일 파워가 진행 중인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도 진척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중으로 프리 FID 체결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준공이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하반기 중에 1-2개의 신규 고객 발주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 어쨌든 표준 설계 인증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상용화가 들어간다면 빠르게 모듈 양산이 진행이 될 것이라서 이러한 기대감들을 아마 향후 하반기부터는 점차 반영을 해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물론 기술력이 받쳐주고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만큼 해낼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 캐파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어느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는지를 또 짚어주셨기 때문에 향후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모멘텀도 충분히 자리하고 있고 대장주로서의 움직임도 탄탄하게 보여줬던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이 친구가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6만 원을 깨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6만 원 지지력을 이번 좀 하락하는 상황에서 보여준다면 6만 2천 원 이하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자 7만 5천 원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4만 9,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좀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 넘는 급락세 시현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과장님께서 앞으로의 모멘텀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쌓아왔던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잘 체크해 보신다면 앞으로 추가 상방을 충분히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가격대 충분히 매수 가능해 보입니다. 6만 2천 원 이하에서는 매수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로는 7만 5천 원으로 좀 수정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상황을 좀 보면서 목표가를 수정을 해주신 것 같고요. 리스크 주의 구간으로는 49,500원 잡아주신 만큼 가격 전략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 발굴을 위한 헤드라인 저희 바로 이어서 살펴볼게요. 자, K화장품 코스맥스가 세계 ODM 시장 석권에 나서고 있습니다. K화장품 아직 먹을 게 좀 남았을까요? 네, 여전히 저는 K화장품은 전망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주가는 상반기에 많이 달려온 만큼 좀 쉬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저는 관심 가져봐야 되는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글로벌 ODM 시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92년도에 이 회사가 설립이 됐고 K뷰티의 글로벌 확산과 함께 현재 세계 5개국 19개 공장을 거점으로 해서 지금 100개국의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 뭐 글로벌 ODM의 선도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에스티로더가 이제 그 지난 5월에 미국 뉴욕에서 ELC 공급사 서밋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코스맥스가 에스티로더의 수천 개 협력 업체 중에서 품질 부문에서 우수 파트너사로 단독으로 선정이 되는 영예를 안았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제 기술력 해자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말하면 침대만 과학이 아니라 화장품도 과학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만큼 코스맥스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입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잠금 해제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코스맥스입니다. 자, 코스맥스의 두 가지 키워드 저희 이어서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글로벌이고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까지 확장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앞서서 저희가 조선이라던가 원전의 사이클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코스맥스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의 사이클은 어느 정도의 시기라고 보시나요? 좀 초기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초기는 아니겠지만 여전히 성장할 수 있는 룸은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K뷰티는 글로벌 모멘텀의 핵심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대한 최대 수혜 업체도 코스맥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K뷰티 글로벌 모멘텀이 크게 꺾이지 않는다면 코스맥스의 실적 성장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고요. 업황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뭐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미국, 동남아를 아우르는 확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코스맥스의 중국 시장 정복은 현지화 전략이 굉장히 유효했던 부분인데 2004년도에 국내 화장품 ODM 업체로 최초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고 이에 따라서 코스맥스가 현재 중국 내 1위 화장품 ODM 업체입니다. 거의 중국 내 고객사 수만 한 1,000개에 달하는 상황이고요. 한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 중국 안티에이징 뷰티 브랜드가 있는데 다이안디라고 있습니다. 요게 생산을 맡게 되면서 중국 시장 내에서 굉장히 입지를 좀 공고하게 하고 레퍼런스를 좀 갖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한 브랜드인데 요게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온라인 팔로워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 입지도 굉장히 좀 많이 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 다이안디의 생산 파트너로 선정이 된 이 뒤 배경에는 결국 기능성, 흡수력, 사용감 굉장히 까다로운 품질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충족을 했다라는 것이 중국 내에서 이제 고객사를 확장하게 된 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코스맥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과연 사이클상에 어느 정도일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글로벌 진입은 이미 성공적으로 마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성과를 끌어내고 있는 단계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키워드가 확장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앞서서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을 해주실 때 계속해서 수주가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는 캐파가 있는 회사들이 넘쳐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자,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수주를 받아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네, 일단 지금 글로벌 ODM의 패권을 장악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결국 전 세계에 구축된 생산 네트워크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 세계 5개 국가에서 19개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수량은 30억 개. 그리고 3,300여 개의 기업에 색조, 그리고 기초, 그다음 화장품, 마스크 시트 그런 것들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나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연간 매출 규모가 1,000억 원을 넘어섰고 태국 법인 매출이 YOY로 100%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쪽도 굉장히 뷰티에 관심이 많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크거든요. 근데 어쨌든 태국 쪽 같은 경우도 역시 1,000억 원 매출 목표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니 같은 경우는 현재 2.8억 명의 인구 그리고 MZ세대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50%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감안한다면 아마 2010년도 코스맥스 상해 법인을 연상할 만큼 잔재 성장 여력이 굉장히 큰 시장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해당 법인의 성장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신규 거래처가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수출 계열화의 효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코스맥스 저희가 모멘텀들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코스맥스에 대한 가격 전략도 저희가 들어봐야겠죠.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일단 매수가는 23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8만 2천 원, 손절가는 18만 8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과장님께서 정말 어려운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 매수 기회로 삼아 볼지 고심해서 종목을 골라주신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코스맥스도 과장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매수가 가격대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급락을 기회로 삼아서 목표가 챙겨가시면서 두 종목 모두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해지 전략으로서도 작용할 수 있는 종목들로 저희가 포트폴리오 안에 편입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에 잠금 해제 KB증권 프라임클럽의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